경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전지역 인천 시점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이단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정혁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업에서는요 인천 고등법원 설치 확정 등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정대로 2028년 3월에 개원이 되면은요 인천시 사법 접근성 일명 사법 주권이라는 표현도 쓰죠. 네. 그리고 또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이단비 의원님, 네. 그동안에 이종복 시장 이하 우리 인천 시민들, 시민 사회단체가 많이 애를 썼잖아요. 네. 정말 기쁜 소식인데요. 그동안에 노력 과정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 유정복 인천시장님께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면서 100만 서명 운동을 전개를 했는데요. 111만 명의 인천 시민들께서 서명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이제 변호사라서 고등법원 설치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는데 예. 인천지방 변호사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시고 안간주 인천 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조용주 인천고등법원 유치위원장을 비롯해서 특히 서구에서 정관용 이제 회장님이나 강범석 서구청장님 예. 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제 의원님들이 함께 시위를 좀 주도를 하셔서 거의 1년 가까이 1인 시위를 진행해 네.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이제 서구 주민들의 요청으로 5분 발언이나 이제 촉구 결의안을 발의를 해서 국회에 전달하기도 하고 특히 전반기에는 국회를 방문해서 이를 건의한 적도 많이 있었는데요. 예. 이제 사실은 고등법원 설치가 국회의원의 임기 중에 마지막에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설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번에는 많은 이제 시민의 성원으로 이제 국회 초반기인데도 불구하고 법원 예. 설치가 이제 통과가 되어서 시민들이 더 기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제 김교웅 의원, 네. 배준영 의원도 그때 발의를 했었나요? 네, 그때 안 했었나요? 하셨습니다. 그때도 했었나요? 네, 그런데 이번 22대 국회 들어와서 지금 사실 임기 초에 지금 바로 이 법안이 통과됐단 말이에요. 네, 또 변호사시잖아요. 네. 이게 우리 440만 사법 주권을 찾았다라고 기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변호사업계에서도 되게 환영을 하고 그런 분위기죠. 네, 법원도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예. 변호사 업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제 이 인천고등법원이 말은 인천인데 부천 시민과 김포 시민도 관할을 하기 때문에 430만의 시민이 혜택을 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 고등법원까지 가는 시간을 좀 절약을 하고 인천에서 좀 가까운 거리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사법 주권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화라든지 옹진에서요. 만약에 1심에서야 그냥 인천지방법원에서 한다 치더라도요. 네. 만약에 항소심 가면은 저기 서울 중앙 지금 그죠? 중앙 서초동까지 가야 되죠. 네, 고검까지 그렇습니다. 고법까지 가려면 네. 정말 힘들잖아요. 네, 일단 배를 타고 나와서 서울 고등법원까지 대중교통으로 갔다가 재판을 받고 돌아오면 다시 들어가는 배편이 끊깁니다. 그래서 한 번 재판을 받는데 1박 2일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 옹진군 주민들께서는 항소심을 받지 못하고 포기를 하신다라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지금 네. 검단 우리가 뉴스픽에서 몇 번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검단구에 네. 이제 지원이 생기는 거죠. 북부 지원이 생기는 거고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금 인천지방법원 안에 네. 고등법원이 하나 남은 공간이 생기는 겁니까? 일단은 3층 정도를 증축을 해서 예. 고등법원이 설치가 될 예정인데요. 이제 2028년에 이제 개관이 될 예정이라서 이제 그 동안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예. 당장 2025년부터는 지금 설치된 원외재판부 외에 이제 형사와 행정 원외재판부도 추가 설치해서 고등법원의 기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 이 CEO님에서 현직도 변호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정보 전달에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정정 의원님. 네. 이게 이번에 민주당에서 특히 이제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인가요? 그리고 상당히 이번에 그 저쪽 부산 쪽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또 통과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법안은 배준영, 김교웅 의원 두 분이 발의를 했습니다만은 또 인천 시민들 유정복 시장 노력했습니다만은 또 민주당에서는 또 특히 김교웅 의원 국회의장한테 빨리 처리해달라 얘기했다고 하면서 자기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얼마큼 노력을 많이 하고 역할을 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실 뭐 제가 김경원님 지역구에 있었을 때는 예. 제가 많이 소통을 했었잖아요. 예. 김경원님은 진짜 인천 고법 설치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사실 뭐 김경원님도 정말 열심히 하셨고 옆에 계시는 이단비 의원님도 정말 네.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김경원님이 노력이 없다면 이번에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뭐 예. 당연히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네.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보지만 그 앞에는 김경원님이 앞장서지 않았었을까 예.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다들 여야가 한 네. 마음 한 뜻으로 시민들 이정복 인천시장 김경웅 의원 그리고 배준영 의원 그리고 또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뭐 이단비 의원님을 비롯한 또 여러 인천시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한 우리 모두가 노력한 결과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끝으로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 고등법원 설치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기대라든지 바라는 바 한 말씀씩 간략하게 듣고 다음 주제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단비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인천 지방법원을 증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동시에 검찰청이랑 이제 구치소 규모를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좀 질서 있게 좀 설치를 해서 시민들께 도움이 되는 고등법원이 설치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정정 의원님 뭐 인천 고등법원 유치에 대한 뭐 바람 뭐 있으시다면요? 네, 사실은 인천 고법이 또 어디 위치에 또 설치가 되냐에 예. 따라서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었는데 이번 하객동에 그 전에 있는 곳으로 설치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유치를 하고 싶었던 다른 지역구에서는 주민들이 많은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좀 푸시고 좀 우리 고등법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 인천 주민들 모두 다 좀 같은 마음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고등법원이 어디로 유치해달라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뭐 사실 저희 서구에 좀 해달라. 서구 어디요? 청라요? 청라도 있었고 루원시티 쪽도 있었고. 루원시티 가정. 네. 왜냐면 기존에 아래 이제 예. 법원이 있으니까 고등법원은 좀 서북부 또 위쪽에 다른 좀 다른 하자. 곳에. 네, 그런 의견이 좀 있었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냥 그러나- 원래 기존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안에 고법이 설치되는 거. 그래도 뭐 의원님 지역구랑 상관없습니다만 검단구에 또 북부 지원이 생기는 건 참 반가운 일이네요. 네, 서구는. 그것도 반가운 일이죠. 반가운 일이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원래 예. 또 생길 거였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인천 고등법원 설치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문제가 지금 이게 법안이요 국회를 통과했는데 네. 지금 정부로 이송이 안 됐대요. 지금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네.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해야 되고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거쳐서 공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근데 이단변님 뭐 네. 지금 뭐 이게 뭐 통과 의례적인 과도기라 그렇지 네. 뭐 이제는 뭐 국회에서 법안도 통과됐고 네. 뭐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리게 되면요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지금 네. 대통령 권한이 뭐 지금 뭐 이런 상황이어서 네. 한덕수 총리 주재로 뭐 국무회의가 열려서 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잘 되겠죠? 네, 국무회의는 이제 국무회의가 열려서 고등법원 설치가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예. 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금 예측이 좀 불가하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통과 의례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예. 인천 고등법원 설치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네. 있겠지만 2028년 3월 개원하는 데는 문제 없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정조연님 또 네. 그런가 하면 다른 주제인데요. 인천에 음대나 예술대학을 설립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는 잘 몰랐는데 6대 광역시 중에서 인천만 음대가 없었습니까? 네, 지금 인천에만 음대가 없고요. 예. 사실 음대 설립 유치는 유정복 시장의 공약 사항입니다. 예. 뭐 지난 8월 24일 날도 뭐 인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예술전공 학생,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등이 뭐 참석한 가운데 집담회를 열어서 인천 지역의 예술 인재들이 타 지역을 유치되는 문제를 좀 해결하고 지역 예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음악 예술대학을 설립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두 가지 방법이죠. 예. 인천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음대 설립, 그다음에 음대 유치 두 가지 방법인데요. 예. 음대 설립은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이 11만 7,145명을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원을 뭐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변경이 상당히 어렵고요. 네. 그러면 음대 유치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예. 인천시는 지금 미국 메네스 음대 유치 등을 위해 추진 노력 중이고 있고요. 예.
메네스 음대 인천 글로벌 캠퍼스 유치를 위해서 지금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산업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법 때문에 대학을 설립은 안 되고 네네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유치를 아까 어디에다가 이걸 음대를 한다고요? 인천 글로벌 캠퍼스요. 그 송도죠, 송도 쪽이죠.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대학에다가 음대를 유치한다, 예술대학을 유치한다는 얘기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게 가능발전협의 이게 어떤 거죠? 여기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요. 예. 뭐 인천시 뭐 조례에 따라서 설립된 뭐 거버넌스 기구입니다. 그 한마디로 시민, 네. 행정, 기업이 협력해서 뭐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 이단변님, 이게 이종복 시장의 공약 사항이었다고 하는데요. 뭐 방향성에 있어서는 뭐 맞는 방향이죠. 이단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유정복 시장님이 내년 음악대학 설립 및 유치 타당성 검토 용역에 나서기 위해 2025년도 예산안에 용역비 1억 원을 반영을 하면서 이 문제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정책 토론회에서 이제 수정법 지금 존경하는 이제 정종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수정법상 이제 수도권에 대학을 설립하는 거에 제한이 있는데 그 예외가 군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에는 예외적으로 대학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토론회에서 제3보급단 부지에 음대 설립을 제안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요. 특히 이제 재즈의 발상지라는 전통을 바탕으로 좀 K-팝 대학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신설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되게 신기한 처음 듣는 신박한 주장을 하셔서 되게 인상이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또 이게 의원님 지역구잖아요. 부평구. 아니 그 캠프마켓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캠프 마켓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군부대 이전하는 데다가는 수정법의 제한을 특별법이라서. 그러면 거기에다는 대학을 만들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움직임 실제로 아까 아이디어 차원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좀 많이 수면 위로 오르고 있어요. 어때요? 네, 허식 의원님께서는 해양대학교 설치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캠프마켓 부지나 제3보급단 부지에 해양대학교 설치를 또 주장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해양대 그 김용희 의원님 관심 많은 거 아니에요? 거기? 네, 김용희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래서 일단은 수정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군부대 이전한 부지에 대학교를 신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의회 내에서도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은 또 이제 부평구 소속 출신 의원으로서 이렇게 군부대 이전 제3보급단 이전 자리에 이렇게 뭐 K-팝 대학이라든지 뭐 해양대라든지 이렇게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제3보급단 부지가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3보급단 부지의 공원이나 이제 시민들의 편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관에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 기부대 양여 사업으로 제안을 받다 보니까 아파트나 이제 주상복합을 설치할 계획이 많은데 이번에도 이제 입찰에 실패했거든요. 그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인천시가 좀 세금을 사용하더라도 시민들께 도움이 되는 기관을 설치하자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종 의원님, 이거 음대 설치 있잖아요. 아까 메네스 음대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글로벌 캠퍼스 때. 그리고 이거 어떻게 뭐 잘 진행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한 언론 기사를 보니까요. 음대 설립 유치에 다시거는 시동거는 인천시. 하지만 현실화되기에는 산 넘어 산이다. 아까 말한 수정법도 있고 뭐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의원님은 잘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사실 이제까지 MOU만 많이 체결하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뭐 기대를 어느 정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래도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래도 희망을 걸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방향성은 맞는데 이 실제 현실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MOU가 다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실제로 끝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몇 없거든요. 영역도 불발됐고요. 그죠? 그래서 할리 뭐 산 넘어 갈 길이 머네요. 할 게 많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지역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인천시의 전 학교 도서관 시설 자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15년 만에 개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학생 수에 따라서 최소 면적을 뭐 조금 더 확대를 하고요. 또 자료 및 열람 공간, 수업 및 공유 공간, 업무 공간을 구분하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방음, 온습도, 채광, 조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적인 설계 지침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얼핏 보면 되게 좋은 얘기 같습니다. 뭔가 인천시교육청이 도서관 시설을 대폭 개선해서 아이들한테 참 양질의 도서관을 장소 얘기는 뭐 지금 없는 거 장소도 얘기 있나요? 장소도 높인다고 하네요. 이렇게 기대할 만한 소식인데요. 인천광역시의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정정우 의원님,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까? 뭐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또 이게 일거스 사업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네요. 네, 뭐 워낙 독서를 좋아하시는 교육감님이시기 때문에 또 네. 이런 걸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기본적인 거는요, 도서관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학교는 1000종 이상의 자료를 갖춰야 하고 연강 100종 이상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교육청도 뭐 지금까지 약 100억 원 이상 투자하면서 학교 도서관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왔고요. 뭐 이번에 전면 개정된 기준은 신설 학교와 리모델링 진행 중인 학교에 적용되고요. 예. 미래 교육 환경에 부합되는 도서관으로 뭐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까? 이거 사업 추진하는데? 추진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많이 줄긴 줄었어요. 근데 예. 23년도, 24년도에 비해서는 거의 2분의 50%도 안 되는 금액밖에 안 들어갔는데 네. 사실 그 전부터 계속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뭐 내년쯤에 하면 거의 다 완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 문제는 뭐 크게 이미 다 투입된 예산들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다라는 네, 이미 얘기인가요? 거의 한 120억 정도 투입이 돼가지고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현안 얘기는 이제 이 정도 얘기하고요. 이제 끝으로요. 또 지금 예산 얘기를 했는데 정정 의원님 또 예결이 지금 소속돼 있으시잖아요. 오늘 또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뭐 참 요즘에 바쁘실 것 같아요. 끝으로 각각 뭐 지금 의정 활동 하시면서 간단한 말씀 간단히 듣고 오늘 마무리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예결이 예산을 관련해서 보다 보면 예. 사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공약 사업 위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 다만 그런 공약 사업이 추경을 통해서 뭔가 급하게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차라리 본 예산에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예. 준비하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런 추경에 반영을 한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빨리 시국이 안정이 돼서 모든 분들이 자기 생활에 같이 복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어야 되겠죠? 네. 정정 의원님은 내일까지 예산 심사가 있으신데요. 우리 인천 그죠? 내일까지는 아마 차수 변경 무조건 할 것 같아서요. 예. 아마 목요일 아침에 끝날 것 같습니다. 밤새 가지고 수요일 지나서 목요일까지 한다고요? 네,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시 예산 또 추경도 같이 심사하는 거죠? 네, 추경은 어제 끝났고요. 이제 끝났고요. 오늘부터 본 예산 시작합니다. 본 예산 심사, 또 우리 인천시 예산 내년도 예산 하는 데 있어서 세심하게 또 전공이 또 네. 또 회계 분야의 또 전문가시니까요, 세무사님이시니까 잘 우리 예산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잘 예산 심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이단 비원님은 뭐 지금 예결위는 다 이제 안 하시고 이제 의정 활동 뭐 어떻게 보면 이제는 뭐 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는 예결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 상임위 활동은 종료가 되었고요. 예.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 날 본회의를 참석을 하면 올해 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뭐 일단은 이제 지방 의원으로서 뭐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예. 인천시의 시정을 이끌어가는 예산 편성이나 그리고 의원들이 해야 될 의무에 충실하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요. 또 예결위를 좀 이따 예결위 심사에 가야 되는 정정 의원님까지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토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의 국민의힘 이단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종혁 의원과 함께 전 지역 인천 시점 같이 토론 나눈 시간 가졌습니다.